자, 오늘은 객체지향 개념 다형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신혼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알콩달콩 엮어놓았네요. 박강수 씨는 이 만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가장 큰 불행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네요. 사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노력이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노력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덧셈이라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이라고 그러네요. 즉 정직은 성공하는데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과를 이뤘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갈까요? 다형성을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다형성이라 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의 이름을 짓는 규칙인데 어떤 특정한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의 멤버, 예를 들어서 메서드라고 하죠. 이 메서드가 있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동일한 메서드가 있다면 클래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 우리가 이 사이에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형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멤버 변수나 메서드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다형성이 성립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이 없을 때의 다형성은 어떻게 구현했나요? 그냥 자기의 속한 클래스에만 이름이 겹치지 않으면 되죠. 다른 클래스와 이름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SCB나 머린의 무브라는 메서드, 어택이라는 메서드가 있더라도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일이 없다. 그런 것들이 상속이 없을 때의 다형성이었습니다. 상속이 있을 때의 다형성은 어떻게 구축했나요? 상속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하위 클래스가 상속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서드들도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존재할 때 얘네들을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함으로써 이 두 클래스 간에 이 메서드들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있더라도 전혀 헷갈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상속이 있을 때의 다형성이었죠. 자,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윈도우 폼 앱의 예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슬라이드입니다. 다형성이라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의 이름을 짓는 데 사용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클래스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이 각각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클래스와 속성 메서드 이름이 중복이 되어도 전혀 상관없이 동작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도어에 속한 그 오픈 메서드, 프레젠트에 속한 오픈 메서드는 서로 다른 동작을 취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습 세 번째로 다형성을 이용한 그 윈도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먼저 그 콤보 박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B, 머린, 탱크 세 가지의 그 객체를 생성을 하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객체가 생성이 되면 여기에 존재하는 픽처 박스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의 경우에는 시즈 모드와 일반 모드로 그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넣어두기로 하죠. 그리고 move라고 하는 메서드,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여 동작을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그 우리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 SCB, 머린, 탱크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서 유닛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했네요. 상위 클래스에서는 모드가 존재할 수 있고 이미지 넘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라는 메서드, 어택이라는 메서드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SCV나 머린에서는 모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탱크에서는 모드를 사용하기로 하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 SCV건 머린이건 탱크이건 무브 메서드, 어택 메서드를 이와 같이 정의를 해뒀네요. 얘네들은 상위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별도로 우리 하위 클래스에서 자기만의 동작을 구현을 해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으로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두게 되면 SCV에서의 무브 메서드와 머린에서의 무브 메서드 그리고 탱크에서의 무브 메서드들이 각각 다른 동작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루션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미 U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솔루션을 여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키스에 제공된 압축 파일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압축 파일을 특정한 폴더에다가 놓고 압축을 해제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08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폴더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폴더와 솔루션 파일, 그 08번 솔루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따당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솔루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UI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내용을 실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양성 활용 예제는 여기에 지금 그 그룹박스가 들어있네요. 객체 생성이라는 그룹박스 내부에 유닛 생성이라고 하는 레이블 그리고 그 유닛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 콤보박스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동작들을 내려주는 3가지의 버튼을 놓기로 하는데 탱크의 경우에는 시즈 모드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그 3가지 그 객체 모두다가 이동을 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아래쪽 실행 결과 그룹박스 속에 픽처박스와 레이블 하나 두고서 픽처박스에서는 이미지를 여기 레이블에는 동작을 설명하기로 하죠. 또한 픽처박스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손쉽게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트레이 영역에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컨트롤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각각의 컨트롤에 대한 속성은 오른쪽 표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직접 폼을 디자인을 한다면 이 내용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리스트의 이미지 속성에 내용을 추가를 하기로 하죠. 이미지 리스트의 이미지 속성에 보면 오른쪽에 점 3개의 버튼이 있을 텐데 점 3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는 것처럼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선택을 하고 해서 총 4가지의 SCV, 머린, 탱크는 일반 모드와 시즈 모드 2가지의 이미지들을 입력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프로젝트 03번 프로젝트 폴리몰피즘 윈도우즈 app라고 하는 곳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 클래스를 눌러주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유닛, SCV, 머린, 탱크라고 하는 4가지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기로 하죠. 유닛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기 위한 베이스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멤버 변수로는 정수형 자료로 이미지 넘버 그리고 불형의 자료로 모드를 갖기로 하죠. 모드는 탱크의 모드를 의미하는데 true면 시즈 모드, false면 일반 모드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모드에 대한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줬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이후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3에서는 아래 방식으로 원래의 방식대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드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는데 모드의 경우에는 set만 사용하고 get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set에 해당되는 정의만 해두기로 하죠.
다음은 메서드를 정의하도록 하겠는데, 이 메서드는 우리가 보통 상속을 할 때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처리하기 위해서 가상 메서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 예제에서는 가상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해서 다형성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썼죠. 가상 메서드. 그 버추얼, 가상 메서드로 정의를 해서 반환형은 스트링 글자가 되겠고, 메서드 이름은 mov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제시를 하기로 하죠. 같은 방식으로 attack 메서드도 공격한다라고 정의를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SEB 클래스입니다. SEB 클래스는 유닛 클래스로부터 일단 상속을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SEB의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 넘버가 0번에 있기 때문에 this.이미지 넘버에다가 0이라고 넣어두기로 하죠.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그 메서드를 재정의해서 다형성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override 키워드를 썼죠. 반환형은 스트링형, 메서드 이름은 move입니다. 그리고 return에서 SEB가 이동합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하기로 하죠. 같은 방식으로 attack도 메서드 override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머린도 거의 같죠. 머리는 생성자에서 이미지 넘버는 1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move,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재정의를 해두었네요. 다음은 탱크입니다. 탱크도 유닛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겠고, 탱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면 일반 탱크라고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일반 탱크이기 때문에 이미지 넘버는 2번에 해당이 되겠고, 모드 값은 false 값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탱크의 경우에는 모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드 전환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하기로 하죠. change 모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얘네들은 현재 모드가 true 상태라면 지금 시즈 모드 상태이죠. 그래서 시즈 모드에서 일반 모드 상태로 여기 반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 시즈에서 일반 모드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2번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 영역은 일반 모드에서 시즈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이미지 넘버가 3번입니다. 여기에 잘못됐으니까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시즈 모드, 일반 모드가. 그리고 모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현재 모드의 부정을 붙여서 새로운 현재 모드를 설정해주면 모드 전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메서드를 재정의하여 다형성 처리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public override string move라고 처리를 했고, 탱크 부대가 전진하는 것은 모드와 관계없이 같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attack의 메서드는 모드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이 각각 달랐죠. 그래서 이 this.mode가 참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시즈 모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즈 모드의 공격을 출력을 하게 되겠고, else의 영역이면 일반 모드 상태죠. 그래서 일반 탱크의 공격을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폼에 딸린 내용들입니다. 먼저 상위 클래스인 유닛을 이용하여 myUnit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기로 하죠.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여기에 이 레퍼런스 변수는 각각 하위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콤보 박스를 따당 더블 클릭해서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콤보 박스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생깁니다. 자, select 선택하다, 인덱스 지수, change 변화죠. 선택된 지수가 변화되었을 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객체 생성은 콤보 박스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생성자가 각각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lected index를 확인하는데, selected index가 0번이라고 하는 것은 SEB에 해당이 됩니다. 1번인 경우에는 머린에 해당이 되고 2번인 경우에는 탱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 selected index에 따라서 이제 사용할 생성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myUnit의 값에다가 myUnit 상위 클래스로 만든 레퍼런스 변수죠. 여기다가 객체를 만드는데
new SCV라고 하는 SCV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모드 전환하는 것은 이 SCV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비저블 속성을 false로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머린도 거의 같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줄 때는 머린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고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탱크 모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으로 만들어 두었네요. 그리고 탱크에서는 생성자는 그 탱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 탱크 모드의 비지블 속성을 true로 함으로써 이제는 모드 변경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레이블 값을 일단은 모든 걸 삭제를 해두기로 하죠. 그리고 픽처박스에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픽처박스의 이미지 속성에다가 그 원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실제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현재 객체의 이미지 넘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넘버를 불러온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에서 그 내용들을 그 이미지 넘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픽처박스의 이미지에 표시를 해줌으로써 화면에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탱크 모드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탱크 모드를 클릭하면 일단 우리가 버튼의 텍스트 속성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버튼 탱크 모드 점 텍스트가 시즈 모드로 되어 있었다면 걔네들을 일반 모드로 바꿔주고 일반 모드 상태에 있었다면 시즈 모드로 하는 형태로 텍스트 버튼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unit의 change 모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모드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가 변경되면 화면의 그림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픽처박스의 이미지 속성에 우리 myunit.이미지 넘버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리스트에 있는 그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드인 경우에는 2번, 시즈 모드인 경우에는 3번을 이용해서 그림을 불러오게 되겠죠. 자, move 메서드 이동을 클릭하면 우리가 myunit.move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attack 버튼, 공격 버튼을 클릭하면 myunit.attack 메서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레이블에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 유닛을 선택해 주세요 위치에서 콤보 박스를 우리가 이렇게 머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머린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머린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공격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머린의 공격에 해당되는 정보가 출력이 될 수 있겠네요. 다른 유닛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탱크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일반 탱크가 여기에 나타났죠. 시즈 모드로 바꾸면 여기 화면에 시즈 모드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누르면 시즈 모드 탱크의 공격에 해당되는 결과들이 아래쪽에 출력이 됐네요. 자, 이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의 다양성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아래에 본 그림들은 속성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속성창에 보면 여기에 가장 왼쪽에는 버튼에 해당되는 속성, 두 번째는 레이블에 해당되는 속성, 세 번째는 텍스트에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얘네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이름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generate member가 true로 돼 있다, 뭐 이런 걸로부터 또 뭐 여기에 뭐 마진도 있고 마진도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 태그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컨트롤들에는 컨트롤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의 속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다형성이었죠. 다음은 속성창에 있는 이벤트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당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지고 이 이벤트 핸들러는 사실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속성 메서드에서 메서드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가장 왼쪽에는 버튼, 가운데는 레이블,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컨트롤들입니다.
버튼에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존재하고 레이블 1에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존재하고 텍스트 박스도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동일한 이름을 갖는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다형성이었죠. 클릭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들의 컨트롤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상속에서의 다형성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뮤지션이라고 하는 음악가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정의하고 뮤지션의 피아니스트, 드러머, 기타리스트 그리고 보컬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중에서 인트로듀스는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플레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다형성을 적용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로 구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UI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하라 라고 좀 보여주었네요. 자, 이 UI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앞서 했었던 예제하고 실습 3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룹박스 존재하고 레이블, 콤보박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콤보박스의 아이템은 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와 연주가 있습니다. 시즈 모드로는 없어졌고 이동을 인사로 그 다음에 어택을 연주, 플레이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행 결과에 픽처박스와 결과를 출력할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각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리스트를 넣어뒀네요. 자, 상위 클래스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뮤지션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에 I 이미지 넘버를 추가했고 S네임 음악가 이름을 추가를 해줬네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정의를 이미지 넘버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멤버 변수에 해당되는 값들을 생성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네요. 그리고 introduce는 상속받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제대로 구현을 해두었고 플레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메서드 오버라이드로 재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 메서드, 버추얼 메서드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뮤지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피아니스트, 드러머, 기타리스트, 보컬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정의를 해보기로 하죠. 아마도 여기에서 상속받은 곳에서는 이 플레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만 메서드 오버라이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폼의 소스들도 직접 만들어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기 바랍니다. 동작은 만약에 내가 피아니스트를 택하고 인사를 눌렀다면 나는야 피아니스트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연주를 누르게 되면 피아니스트가 연주합니다. 딩동 댕동 딩동 댕동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보면 우리 다형성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형성의 기본 개념을 봤고 그 중에서 상속이 없을 때는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상속을 통해서 다형성을 적용할 때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각각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다형성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예제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SNS나 아니면 키스에다 올려주면 답하도록 하겠고 우리가 수업 시간 중에서 수업 시간에는 늘 팀즈를 통해서 옛날 걸 차근차근 복습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가지고 다음 학기에 좀 더 어려운 과목들을 수업을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간고사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단어 문제,
두 번째는 설명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구현 문제입니다. 세 번째 구현 문제는 결국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영어 단어는 20문항으로 구성이 되며 20점입니다. 각각 영어 단어의 발음과 뜻을 적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영어 단어를 준비하는 것은 뒤쪽에 있는 알아야 할 영어 단어를 엑셀에다가 다 모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여러 번, 6번 나오고 어떤 것은 딱 한 번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번 나온 단어들을 위주로 너무 쉬운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좀 약간 어려우면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 이런 것,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설명 문제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40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다음에 대해 세 줄 이내로 설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서드 오브로딩과 메서드 오브라이딩. 이렇게 이제 되어 있겠죠. 이 설명 문제는 10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0개 문항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모범 담화를 만든 다음에 딱 기억을 해둔다면 아마도 그 중에서 거의 8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점으로 이제 배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객체 모델링을 합니다. 이 객체 모델링의 대상은 이제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게 자동차에 대한 객체 모델링, 학생에 대한 객체 모델링, 친구에 대한 객체 모델링,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그런 걸 통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가장 위에 객체 이름, 두 번째 칸에 속성, 세 번째 칸에 메서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 것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놓으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겠네요. 이 예제는 콘솔 응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c에서 메인 메서드 프로그램 주 진입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프로그램 주 진입점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예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상속 개념이 포함이 된 프로그램 작성 문제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정도의 범위를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응용으로 구현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제 폼은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것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